악재도 지려밟고 가는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를 전기차로 볼 거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좀 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개선 돌파구는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것 쪽으로 봐야 되는데 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제일 선두에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비교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양분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다수주하면 매출이 200조가 찍히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해 보인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롯 팀장님과 함께 2차 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뭡니까? 관전 포인트가 좀. 네,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약간 제가 재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한 대로 잘 되고 있다. 그러게요. 네, 좀 말씀 그런 드리고 댓글 싶고요. 있어요? 그런 댓글 있습니다. 저한테 그 캡처해 보내세요. 네, 제가 커피 쿠폰 보내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네. 이 성실하게 그죠? 알려주는데 주시면.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치 투자를 지향하신 분들께 권하지 않는다. 전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꾸준하게 매매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레이딩이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으로 거슬러 가면은 1분기 2024년 이야기는 접어두고 2025년에는 1분기 때 매매 관점이다, 2분기 때 매매 관점이다, 3분기 때는 드라이빙 걸어볼까, 그다음에 4분기 때는 매매 관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의 투자 전략이라는 건 늘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도 실적이 이어지는지 이 종목들이 앞으로 좀 업황이 불투명한데도 간다고 했을 때는 가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이게 정말 어떤 업황에 대한 성장성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조금 많은 우리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섹터에 따라 연관에 대한 낙수 효과를 한다면 매매 관점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 수급동의 거래 대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매매 관점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이유의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과 차근차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죠? 네. 2차 전지를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은 투자 관점으로 안 팔고 그냥 계속 사실 가니까 주도주잖아요. 네. 그러나 2차 전지는 사실은 제한된 움직임이니까 그죠? 네. 관심 없으면 사주고 올라오면 팔아주고 그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이제 네. 말씀이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부는 모멘텀은 지금은 로봇이잖아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사실 호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악재도 지려밟고 가는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가 이제 작년 연말에 나왔던 계약 해지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급락을 했어요. 막 15%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 이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고 바닥에서 단기 박스권 돌파했던 게 9월이고 그다음 2차 박스권 돌파 시도했던 게 12월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계약 해지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그 박스권 내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차 박스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마이너스 10% 안 될 거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7월이나 8월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수익 중일 것이고 그 윗단에 계신 분들은 작년 1분기랑 2분기에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신 분들은 두 번째 고점보다 높게 사신 분들은 열심히 수익금을 해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우리 구독자분들 기억을 하실 거고 2차 전지를 전기차로 볼 거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좀 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2차 전지 업황 관련 리포트를 봤을 때 2026년에도 적자 폭이 감소하겠지만 흑자 전환을 내놓는 리포트는 없더라고요. 지금도 리포트를 보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손실이 확대가 될 거다. 영업 손실 폭이 약 2조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실적 개선 돌파구는 전고체 배터리나 뭐 LFP나 이런 뭐 고체 뭐 SOFC 고체 산업 연료전지 이런 것 쪽으로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제일 선두에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LF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생산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테슬라로부터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소재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그런 계약으로 통해서 실적이 얼마나 개선이 돼야 되는지는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테슬라가 얼마나 물량을 달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체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급동행은 기관 순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볼 거지 2차 전지 손 팀장이 2차 전지를 좋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 사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들고 가겠다 이런 뷰는 아니다. 좀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2차 전지를 볼 때 어떤 전방의 촉도가 테슬라였습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의 차가 잘 팔리고 테슬라의 수주를 받으면 태자 들어가면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에 전기차 관련된 본업은 테슬라는 이제 아닌데 네. 그 모멘텀 자체가 이제 로봇 쪽에서 불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로봇은 테슬라가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죠? 전방 업체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어떤 배터리를 원하고 있고, 그죠? 네. 로봇을 얼마나 드라이브를 거느냐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의 관심이잖아요. 네. 확실하게 테슬라의 본업은 저는 아직은 전기차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본업의 기준은 약간 매출 비중 여전히 테슬라에서는 어떤 전기차 매출 비중 70에서 80% 부분이고 로봇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아마 2027년쯤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 왜냐하면 이제 양산을 갖춰가지고 사실 분들 이제 사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빠르면 2026년 그다음에 2027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 읽어보면은 한 800만 명이 사용할 의지가 있다라고 그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봐야 되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도 뉴스 보면은 로봇 관련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없는데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벌금 배상 확정 나왔고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한 거 아니죠? 저 휴머노이드 이제 어떤 테슬라가 어떤 기업이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로봇 기업도 맞지만 저는 아직은 전기차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제 위성 뭐 우주항공 이런 쪽이다. 네, 근데 이제 한 2027년, 2028년쯤에는 로봇 기업이다. 아니면 뭐 인공위성 기업이다. 이렇게 네.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가 이렇게 어떤 저는 재무 가치 관련했을 때는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워낙 일론 머스크 CEO의 어떤 이런 행보, 어떤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분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LG전자를 언급해주거나 오늘은 젠상 CEO가 LG전자 이야기를 해줬지만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잘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비교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PBR 기준으로나 퍼 기준으로나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퍼나 PBR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퍼도 한 370 정도 나오고 있고 PBR도 18.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종목들 덕분에 낙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낙수 효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은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약한데 강한 날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강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번에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상법 개정 통과됐으니까 현재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조금 선발대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기대감에 매수하되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재료 노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서 매매하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2차 전직 전략 세우는데요. 일단은 매매 관점에서 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말은 이제 사실은 대세 상승이나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 트레이딩의 기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셀업체부터 보면 그 물론 뭐 EV는 아직 어렵고요. 뭐 ESS로만 보면 LG엔솔이 잘하는 건데 최근에 로봇 모멘텀으로 보면 전고체 쪽으로 해서 삼성 SDI가 부각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현대차 쪽에서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또 테슬라는 전고체가 아니고 뭐 그냥 삼원계라면서요. 테슬라는 우선은 로봇에 사용되는. 뉴스 이제 팩트 체크 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저 역시도 전고체 배터리나 삼원계 배터리 그 뉴스를 다 봤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CEO가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고 우리는 삼원계 쓸 거다. 요 정도 나와주면 좀 확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전기차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밑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삼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양분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2차 전지가 이번에 맥점을 잡고 변곡점 나왔던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ESS는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ESS에 들어갈 때 중국산 리튬을 쓴 것도 안 쓸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ESS 데이터 센터 ESS를 납품할 때 중국산 리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차지법에서 만약에 중국산 ESS, 중국에서 조립한 ESS는 안 쓰는데 중국산 리튬은 받아준다. 이랬을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주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서 조립한 ESS는 물론이고 이 ESS에 들어간 리튬이 중국산이면 그것까지도 안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매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아직 리스크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지금 일단은 글로벌로는 ESS가 약 대략적으로 100에서 150기가와트시 정도 이제 시장 규모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6년에 미국에서 ESS 필요한 수주 규모가 50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1기가와트시가 매출이 4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이 중국 다 배제돼 가지고 50기가와트시를 생산할 건데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수주하면 매출이 200조가 찍히는 겁니다. 근데 대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 녹화 때 2027년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을 120조를 잡은 리포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5년 매출이 25조, 연간 매출 25조고 그러면 보통 연평균 성장률이 15에서 20%면은 아니 2026년은 한 30조나 35조 부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027년은 왜 120조를 불렀지라고 했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것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모론자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만약에 미국이 이 50기가와트시를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맡기겠어요? 지금 뉴스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미국에 35기가와트시 생산 캐파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가면은 정말 말맞다나 중국산 ESS가 다 배제돼서 오로지 미국이 LG 엔솔과 삼성 SDI랑 SK온한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6대 4대 2 요 정도 하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연간 매출이 요 정도, 삼성 SDI는 뭐 요 정도 매출 기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재간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이 ESS에 들어간 리튬을 중국산 걸 써준지 안 써준지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LG엔솔과 SK온과 삼성 SDI한테 각각 얼마의 매출을 줄지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밸류해내면서 지금은 매수해서 드랍인 걸대 요게 계산이 돼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높다라고 판단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LG에너지 솔루션 보자. 그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